들려요? 아, 됐다. 진짜 무겁네. 자, 오늘 기초 30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동사한다 그랬는데 하는 김에 간단하게 끝나니까 30페이지 형용사 부사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이 일단 기초라고 가정해서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 맞으시죠? 아니 이게 보면은 다 대답하면 다 잘 아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서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그 기본서에서는 어지간한 뭐 준동사, 가정법 이런 거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명사나 형용사에서 이해할 게 없어요. 그죠? 다 암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일단 기본적인 큰 틀 보고서 하라는 식으로 이제 기본서에서는 뒤로 옮겨놨는데 기초에서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가정하에 기초에서는 작은 거 먼저 알고 나서 뒤에 이제 좀 약간 순서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공교롭게 보면은 기초 들으시는 분이 또 나중에 기본도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어떤 분이 들으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맞출 건데 어쨌든 이제 잘 모른다는 가정 하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형용사, 부사, 비교라고 지금 하나를 그냥 묶어놨어요. 깊게 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초에서 다룰 거는 그냥 이해하고 간단하게 암기하는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품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형용사, 부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동사랑 형용사를 헷갈리기 쉽다 그랬죠. 그죠? 이게 왜냐면 둘 다 서술어로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랑 형용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영어에서 헷갈리는 거는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새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한, 부사는 뭐뭐 하게 이렇게 끝난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 형용사는 영어에서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해요, 형용사? 그죠? 명사 수식. 이거 여러 번 말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또 다른 전치사도 마찬가지. 명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애들. 항상 명사랑 붙어 다녀야 돼요. 그게 형용사고. 근데 이게 땡인가요? 또 여러 번 말했었죠. 뭐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그게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니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안 들리네.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부사는 문장에서 일단 뭐뭐 하게로 끝난다 그랬는데 기능상으로 보면 부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명사 수식 이런 말로 한다면 명사 빼고 사실 다수식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이 명사 빼고 다수식한다는 말보다 뭐가 더 효율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능상으로는. 이 부사를 문장에서 빼도 말이 되는 것. 뼈대가 건재한 것. 뭐라고 써야 돼? 그냥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 품사로 부사던 부사 구던, 부사 절이던 간에 어쨌든 부사란 말이 붙은 거면 다 한번 빼봐요. 그러면 다 빼도 문장의 뼈대가, 그러니까 뼈대라는 거는 우리 1, 2, 3, 4, 5형식 그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뼈대가 그냥 아주 굳건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부사란 말이에요. 그런 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물론 얘도 양념이에요. 그죠? 얘 빼도 괜찮잖아. 뼈대는 괜찮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얘를 빼면 뼈대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자, 보충 설명하는 게 나오는 문장이 몇 형식이 있어요? 2형식과 또 5형식이 있죠.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얘는 그렇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뭐 이름을 굳이 SCOC라고 붙였죠. 자,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애들이 원래 이런 문장 구성에서 이런 애들이 없어지면 문장 구성이 완전 달라지니까 뼈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얘는 양념이니까 뼈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빼면 뼈대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바로 부사.
품사든 구든 절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교재 30페이지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 뭐 보호 역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플러스를 알아둬야 될 게 형용사는 일단 일반적인 형용사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서 수식해요? 순서가 앞이죠. 그죠? 앞인데 어느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한다. 구로 길어질 때는 우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투부정사 할 때, 준동사 할 때 배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띵이나 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얘네들이 오면 뒤에서 수식한다. 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다음 부사로 가면은 자, 방금 31페이지예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면 얘를 빼도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부사들이 very나 much나 even to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도부사가 시험 문제에 조금 연결이 되죠. 빈도부사 말 그대로 빈도 어느 정도의 횟수를 했느냐를 설명하는 부사인데 위치가 특이하단 말이야. 자 always부터 never까지 지금 쭉 빈도대로 배치를 해놨는데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이런 식으로 좀 가있죠. 자 위치가 어디래요? 비동사 앞, 일반 동사,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사실 이렇게 말로 하면 나도 헷갈려.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예문을 한번 해보면 되죠. I am always, I always am 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 그죠? 입에 그냥 이거 있죠. 많이 만약에 보셨으면, 그죠? 자, 그래서 he's always, I usually get up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하는데 가끔씩 아닌 것도 또 있어요. sometimes라는 I, 그죠? sometimes는 맨 앞에 해도 되고 제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He rides a bike at the park sometimes라고 해도 되고 sometimes he rides his bike at the park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나머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랑 되게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그 밑에 CF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barely 이런 애들은 이 안에 이미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정어인 not을 포함하고 있죠. 안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부정어가 있어요. 그래서 never, not 이런 부정어랑 일부러 그죠? 그렇게 써놓죠. 그래서 틀리게끔 그런 문제랑 많이 연결이 돼요. 자, 그다음 32페이지로 가면 벌써부터 팔이 아파. 진짜 무겁다 이거.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죠? 정말 무거워요. 자, 32페이지가 역시도 중요하겠죠. 내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들이죠.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early라고 하면은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는 이제 문장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early, early만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형용사랑 부사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early in the morning 해서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 부사죠. 그죠? 근데 형용사로 쓰일 경우가 어떻게 하면 돼요? early morning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morning을 꾸며주는 거 앞에서. 그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쭈루루 배열이 된 게 early, 이른 일찍, late, 늦은 늦게 이렇게 어쨌든 뭐 늦은 늦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high, long, far, hard, fast, near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한다. 그러니까 명사도 꾸며줄 수 있고 명사 외에 다른 것들도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이다. 애들은. 이건 암기사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fast를 볼게요. 자, fast는 he can run fast. 이걸로 대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부사야, 부사.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fast boy, he's a fast boy 이렇게 형용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 거 이건 암기사항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기초에서 마스터 해야지 나중에 기본으로 가서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죠. 나중에 막 되게 복잡한 지금 여기도 이 친구 지금 이 책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머존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모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금 뭐 high도 마찬가지, far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 역할 하는 둘 다 하는 거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나와 있죠. high 아까 전에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해서 부사 중에서는 high가 높게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highly라고 나오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우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암기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되게 굉장히 존경스러워라고 highly respectful라고 자 respectful full만 봐도 형용사인 거 나오죠, 그죠?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hard도 아까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hard가 여기 나왔죠.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열심히 심하게 뭐 이런 부사에서 hardly라는 애가 있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라는 거예요. 뭐 어원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가 똑같은 게 나와서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완전 다른 애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기서도 어원으로 배우는 단어 혹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그죠?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뭐 옛날에 아주 능률에서 나와가지고 빅히트를 쳐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공부했어요, 그걸로. 근데 그 어원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규칙은 비슷하게 있지만 그게 100% 먹히던가요? 아니잖아. 절대 아니에요. 100% 먹히지도 않고 그 규칙을 조금 어설프게 배웠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암기하는데 도움이 돼주는 정도예요. 이것도 그래서 비슷한 게 나왔다고 절대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영어는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뭐 라틴에서 나온 것도 라틴이 기본이지만 여기저기서 또 막 변형이 되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hard인데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not이나 never를 포함하고 품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late도 마찬가지죠. late 늦게라는 부사 뜻도 있고 아까 형용사의 뜻도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부사가 lately라고 하면 또 완전 다른 최근에라는 뜻이라는 거. lately, 그죠? 그 다음에 nearly도 마찬가지. 가까이가 갑자기 거의가 돼버려요. 이거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분리시켜버려요. 완전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문 하나 나온 거 보면은 나는 최근에 바빴다. I have been busy. 최근에 lately라고 해야지 late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늦게라고 부사로 써보자. I arrived late. 이거 부사 맞죠? 확실하게. arrived를 꾸며주니까 arrived late 늦게 왔다. 늦게라는 뜻으로 된다는 거죠. lately와 late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의미 구분은 무조건 암기.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 배울 때 형용사, 그때 명사 할 때도 그랬죠. 명사 파트가 오기 전까지 기본적인 거 다 외워두시라. 형용사 파트가 오기 전까지 기본적인 거 다 외워두셔야지 머리가 안 터져요. 자, 그리고 또 지웠네. 형용사랑 부사가 영어에서는 되게 비슷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비슷한데 기능이 확실히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왜 그렇게 비슷하게 보냐? 형용사, 부사가 영어의 그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뭘 만들 수 있어요? 비교를 만들 수 있죠. 그죠? 비교와 최상을 만들 수 있어요. 명사, 동사, 뭐 전치사 이런 거 절대 만들 수 없죠? 뭐만 만들 수 있어요? 형용사, 부사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형용사, 부사가 비교를 만들 수가 있다. 또 왜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그냥 멈췄으면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하다 멈췄으면 비교급은 형용사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형용사와 부사가 다 비교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겉에 형식을 좀 중요하게 볼 건데 자, 비교를 하는 방법은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죠. 죄송합니다. 원급이랑 원급. 원래 원급으로 비교나 최상을 표현하는 거. 원급은 그냥 우리가 사전에서 처음 본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죠? 변형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급으로 비교를 어떻게 표현해요? as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급은 그대로 사용하고 as를 표현하면 비교의 의미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비교급을 사용한다. 얘는 er를 붙인다, est를 붙인다라고 외워왔죠. 자, 그 이제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원급은 어떻게 만드냐? 너무 간단해. as 원급 as야. 그죠? She is smart라고 해주면 그냥 그녀는 smart해. 근데 비교를 하고 싶어. older sister만큼 smart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she is as smart as her older sister이라고 as로 지금 비교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 해주면 그냥 뭘 써주면 돼요. not을 앞에다가만 붙여주면 되죠. 그죠? 이거는 그냥 어디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not은 어디 붙은 거예요? 그냥 비동사에 붙은 not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as가 뭐 so로 바뀌어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원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한 건데 헷갈릴 수 있는 거, very를 쓸 수 없다. 원급을 꾸며 수식해 줄 때, 강조해 줄 때 very so 막 이런 것들을 썼었죠.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할 거고, very는 쓸 수 없다라는 거 보시고 33페이지로 가서 33페이지. 자, 원급 표현 중에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 as is ever 이라고 관용적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ever, 여전히 뭐뭐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She's as beautiful as ever 라고. 되게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뭐 아름답다, 여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쓸 때 ever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미드 좀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as possible. 그래서 혹시 CSI 보신 분 있나? CSI 마이애미 편에 보면 호라시오 반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그 반장님께서 항상 ASAP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급하니까 CSI니까 그죠? 항상 급하게 뭘 해야 되니까 ASAP라고 많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많이 쓰죠. 그 soon 말고도 여기 뭐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서 해도 돼. as fast as possible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뭐뭐 하게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배수사가 들어갔을 때 이거 배수사 as 원급이라고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예문을 보시면 My house is twice as big as yours. 너의 것보다 2배 더 크다. 배수사를 넣어서 비교를 또 몇 배 더 크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배수사 as 원급 as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비교급 만들기 볼게요. 비교급 만들기, 비교급 규칙 변화, 그러니까 대부분에 뭐가 붙어요? ER이 붙죠, 그죠? ER이 붙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밑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된다 그러면은 자음이 하나 더 붙은다. 이 단모음이랑 단자음을 우리 외국인은 우리 사실 한국말도 단모음 단자음 잘 구분하세요? 있긴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 그죠? 뭐 짧은 애, 긴 애 모르잖아. 근데 영어로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죠?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리즈닝을 주는 것 뿐이죠. 이런 리즈닝이 있어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사실상 이걸 언제 단모음 단자음 구분하는 시간에 그냥 외워버리는 게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거 그냥 외우세요. 그죠? 그때 나오는 거 harder, bigger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일 경우에도 이제 이걸 i로 고치고 고쳐지는 거는 비슷비슷하죠? 전에 일반 동사나 이런 거 고칠 때랑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음절 이상의 단어. 이게 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 그죠? 3음절 이상의 단어. 그냥 3음절이라는 거 알기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단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fabulous 이런 식으로 3음절 이상의 단어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딱 보면은 길어 보여요, 그죠? 딱 보면 길어 보이는 거, 혹은 full, fabulous, OUS, 혹은 ing, less, able 이런 것들이 붙는 거. ing가 붙는 것들은 보통 어떤 거예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분사라고 형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까지 뭐가 있을까? boringer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발음도 이상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앞에다가 비교급을 나타내준 대표 more를 붙여준다. 이게 더 간단하죠? 그냥 무조건 more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암기사항이 불규칙 변화. 이미 이제 돼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good이나 well의 비교급이 better, 더 나은 이라는 더 좋은 이란 뜻의 bette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ll, bad, badly 이런 애들은 wors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many나 much는 more이 되는 거고 little이 less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암기사항이죠 또. 자, 그리고 34페이지에 또 특이한 게 있어. 두 가지가 있어. 급이 두 가지가 있어. late라는 시간이 늦은이라는 걸 보시면 자, later 이 시간이 늦은이고 letter, L-A-T-T-E-R이 붙은 게 있죠. the letter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the former, the latter 이렇게 많이 쓰는 이거는 순서가 나중의 것.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자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독해에서 많이 보죠. 후자, 전자 할 때 the letter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독해에서 A라는 거를 앞에서 말을 했고 B라는 거를 말을 했어요. 그죠? B라는 어떤 개념을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A는 하고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나마 인칭 대명사로 it이나 this나 these로 표현해주면 그나마 찾기가 쉬운데 the letter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자체를 모르면 이거를 말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얘는 후자 걸 말하는구나. 어떤 개념에서 후자 걸 말하는구나. former, 전자 걸 말하는구나. 자, 요렇게 알라고 요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far라고 돼 있는데 farther, further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다 거리에 대해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거 further는 정도가 심한, 이제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막 교차되고 이러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그죠? 자, farther는 밑에 거 further는 정도가 심한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거리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lder. 자, 원칙적으로 older 하면은 오래된 물건 같은 게 뭐가 오래된이라고 쓸 수 있고 또 나이 든 할 때도 older라고 할 수 있는데 자, elder라는 게 있죠. elder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윗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나이 드는 뭐고 또 손윗 사람은 뭐야?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현대 영어에서는 구분을 두지 않고 쓰긴 써요. 근데 일단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오래된 나이 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older. 그러니까 뭐 나이 든이란 말이 상대적이잖아요. 9살짜리랑 10살짜리 비교하면 10살짜리가 older네.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손 윗사람을 가르칠 때 elder라고 원칙적으로는 쓴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비교급 관용적인 표현이죠. 관용적인 표현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는 정말 외워야 되는 부분. 그죠? 더 비교급하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통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나옵니다.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자, 너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비교급 해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would rather A than B. A rather than B.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조동사 할 때 봤죠. 또 나오네. 또 외우시면 되죠. 그죠? 만약에 그때 못 외웠으면 또 그때는 would라는 조동사 때문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비교급으로 또 같이 껴서 나온 부분이죠. 복습 부분이에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다. B라기보다 A다. 그리고 배수사 비교급은 아까 뭐 원급에서도 비슷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비교급으로. This can burn 3 times faster than papers. 자, burn 3 times. 배수사가 나오죠? 배수사 다음에 바로 비교급. 원급 대신에 비교급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었죠. very는 보통 안 쓴다. 그죠? 안 쓰고 뭘 쓰냐? 그럼 이것도 많이 읽어봐야 아는 건데 그냥 일단 뭐 보세요. 쭉. much, far, by far, even, still. 살짝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수업용에서는 뉘앙스까지 알 필요 없죠. 그죠? 시간 낭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쓰인다까지만 알면 돼요. 자, 예문 보시면 You are much smarter than you think. 원래 You are smarter than you think 라고 된 문장에서 very가 아니고 much라고 써주는 거. 사실 자, 이론적으로 far, by far, even 다 돼요. 그죠? even smarter.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is is by far the better of the two. 두 개 중에 지금까지는 둘 중에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특이해요. 이건 분명히 비교급이야. There are more people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much 쓸까 far 쓸까가 아니고 자, 여기서는 people이 셀 수 있어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를 동반할 때는 many가 더 어울려요. 그래서 many more people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가 조금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 가시면요. 최상급은 비교급이랑 똑같은데 ER 대신에 EST가 형식적으로 붙죠. 아까랑 똑같이 원래대로 하면 그냥 무조건 EST를 붙이는데 단모음 단자일 경우에는 자음이 하나 더 붙는다. 그거는 외워두시라고 했죠. 거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또 3음절도 그 긴 거, ful이나 OUS, ING, 뭐 less 이런 것들이 붙는 긴 거는 뭐가 붙는다? most가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불규칙 변화가 암기사항입니다. 불규칙 변화 35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good, very, best로 변하고 ill, bad, badly가 worst로 변하고 many, much가 most로 변하고 그죠? little이 least, 그다음에 late이 latest, 순서가 나중인 거는 last. 이것도 사실 이렇게 붙여놓고가 아니고 따로따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 합쳐보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나중인 거는 last. 아까 letter이라고 같이 배웠었죠. 비교급에서. 자, far, farthest, furthest 똑같아요. 그 다음에 old, oldest, eldest 같죠. 똑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되고 36페이지로 갈게요.
최상급 표현 이것도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더 최상급 해서 보통은 이런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고 여기서 가장 뭐뭐하다라고 형태로 많이 쓰이죠. She's the smartest student. 가장 smart 하다니까 student 하나가 돼야겠죠. 그죠? She's the smartest student. 어디에서? In his class. 그러니까 가장 뭐뭐하다고 한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얘가 가장 세계에서라면 그러니까 한정을 안 해주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in his class. 갑자기 his가 나왔는데 her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in her class. 그녀의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한정을 주라는 거야. 최상급을 하려도 한정을 좀 주라 이 소리예요. 한정을 뭐 크게 주든 작게 주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라고 한정 줘도 돼요. 그죠? in the world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한정을 주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더 최상급 of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더 최상급 of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복수명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This pencil is the long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뭐뭐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라고 해줘야 돼요? 당연히 복수 여러 개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명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 말고도 이제 4번으로 잠깐 가보면 one of the 있죠. one of the 최상급도 복수명사. 여러 개 중에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은 말이 어떻게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은 그냥 하나여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얘도 가장 똑똑하고 얘도 가장 똑똑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는.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가능한 거예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뭐뭐해 할 때는 the world라고 the world's largest, the world's most famous 이런 식으로 world를 써주면 세상에서 가장 이런 게 되고 또 자 3번을 빼먹었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최상급 강조, by far, quite 이런 것들로 강조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비교급을 썼는데 분명히 비교급을 썼는데 뜻은 최상급이다 하는 거겠죠. 이것도 사실은 관용구로 들어가요. 비교급 than any other 하고 또 단수명사가 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내더라고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뭐뭐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놓치기가 쉬운 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준동사를 쫙 그냥 훑어봤는데 준동사에 이런 미묘한 게 있나요? 되게 딱딱 끊어지죠. 다 그냥 아주 명쾌해요. 그죠? 뉘앙스도 없고 아주 명쾌한데 오히려 이런 자잘한 부분이 훨씬 더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만든다면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단수명사가 오는지 복수명사가 오는지도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같은 걸로 했을 때 비교급 all the other 하고 all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겠죠. 그렇게 외워두시고 자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예문 자 서울 지금 다 쫙 나와 있는데 Seoul is larger 분명히 비교급이야. 근데 than any other city라고 했죠.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어떤 도시보다도 크다. 이렇게 지금 최상급 서울이 가장 크다. the largest city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비교급으로. 자 같은 거 한번 바꿔봅시다. Seoul is larger than 이번에 똑같은데 아까 all the other라고 붙었죠. all the other 하니까 뒤에 city가 뭐가 돼요? cities가 되죠. 요거 정말 시력이 좋아야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no가 붙었어요. 이번에 no other city 다른 어떤 도시도 서울보다는 더 크지 못하다라고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o other city is larger than Seoul in Korea. No other city is as large as Korea.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 이것도 공식을 내가 아무리 공식을 외웠다 그래도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문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대표적으로 정해서 입에 붙여놓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37페이지 문제 자, 요 지금 첫 번째 거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면 할만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암기를 만약에 했다면 자, 한번 쭉 해보세요.
자, 1번에 보면 My parents will worry about me if I come home. 그죠? late돼. 늦게 들어오시면 이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 문법책에서는 문장이 하나야. 그죠?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사실 독해에서는 문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해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하기가. 자, 이번에 I haven't heard from her. 이번에 뭐가 와야 돼요? lately. 최근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lately가 더 어울리겠죠. lately가 돼야 되고 3번에 she was 그 다음에 not to wake up the sleeping dog. 자고 있는 개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신중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careful. 그 다음에 4번에 she ate anything today. 오늘 뭐가 와야 돼요? hardly. 오늘 거의 먹지 못했다가 와야 되니까 hardly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자 6번 job market is very 뭐라고 해야 돼요? competitive가 와야 되겠죠. 그죠? 되게 경쟁적인 compete은 뭐예요? 동사예요. 그죠? 동사. 그 다음에 7번에 I just watched the slowly moving cars. 이 slowly가 뭘 꾸며주는 거예요? moving car를 꾸며주고 있죠. moving을 꾸며주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slowly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이 아까 이제 내용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S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죠. 자, 9번에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6 years old라고 붙죠. 이게 보충 설명하는 주 그 형태로 왔을 때는 S가 붙어요. 근데 10번에 이번에는 보이를 꾸며주는 형용사 전체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year-old 이렇게 하이픈도 붙고 하나라고 연결을 해주려고 하이픈도 붙고 S도 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S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대한 문제도 역시 자주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정리된 거는 기본책에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 거는 빈도부사 위치 넣는 거니까 다 잘 하시겠죠. 그리고 41이 아니구나. 39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은 유의해서 해석하시오. 이거 반드시 해보세요. 아까 전에 그 late랑 lately랑 뭐 그런 부분 했던 거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서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39페이지에 1번 한번 해보세요. Follow the properly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omplaints. 물론 이게 형용사 부사 부분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부사가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proper procedure가 명사니까 명사로 꾸며주는 형용사로. 지금 실제 이거는 아주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도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he's a high sensitive child. 이거는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highly 매우가 돼야 돼. 높게가 아니고 매우 sensitive한 까다로운 아이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ighly가 돼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거 어법상 잘못된 부분도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자, 그 다음 43페이지. 이건 아주 금방 끝나겠죠. 딱 봐도 비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이제 지난번에 기본 편에서 굉장히 자세히 했기 때문에 비동사, 일반 동사만 짧게 그때 안 했던 부분들을 할게요. 자, 비동사가 뭐예요? 뭐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뭐 주어의 신분 상태를 나타낸다 뭐 이거보다는 그냥 뭐뭐이다 이게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뜻 이것만 있냐? 있다.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구랑 같이 쓰이죠. 그죠? 그냥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장소랑 같이 쓰여서 있다란 뜻 무엇이다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그죠? 이건 많이 한정이 돼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껴들어가요? 어떤 품사가 껴들어가요? 뭐 이 무엇에 관련된 품사. 그죠?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랑 얘랑 합쳐서 서술어가 비로소 동사처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가
is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된 거 아니죠. 그죠? She is nice. 그죠? She is. 그 있다라고 우겨 막. 아, 그녀는 있다잖아. 물론 돼요. 근데 그냥 she is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그죠? She is in the kitchen.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다랑 있다인데 이다에 관련된 애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형을 했듯이 인칭에 따라 변형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 괜찮겠죠? 원래 이제 요 수업은 안 넘어가야 되는 수업인데, 그죠? 이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거를 안 지키면 이상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문과 의문문 바꾸는 거 혹시나 모른다면, 자 여기는 지금 문제들이 그런 거 고치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헷갈린다. 그럼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보세요. 과거 만드는 거, 뭐 현재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만들어 보세요. 축약형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일반 동사 나오죠. 일반 동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형용사와 비동사가 합쳐진 그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일반 동사. 사실 동사가 정말 할 거리가 많죠. 사전 하나 찾아도 동사에 나오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데,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비동사 위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가 동사다. 이렇게도 보고, 우리가 그래서만은 안 되는 이유가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 형용사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대로 그냥 무조건 단어를 외울 때 외워두셔야 돼요.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쓰임새가 너무 다르잖아. 그죠? 우리나라 말로 예쁘다 서술어네. 근데 영어에서는 예쁜이란 pretty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니까 그 예쁘다를 뭐 투부정사 붙이고 뭐 분사로 만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완전히 기능이 거기서부터 다 틀려지기 때문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형용사 동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가는 거. 하지만 수험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 뭐예요?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가 붙는 변형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회화를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일걸요? 회화를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욕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실수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한번 예를 들어봤지만 추성훈이 한국말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조사 계속 틀리잖아요. 그죠? 사랑 이가라고 못해요. 사랑 가라고 항상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 너무 쉬운 부분이야. s가 es나 붙는 거 너무 쉬운 부분인데 막상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 라이팅 할 때 다 틀리는 거. 근데 다행히 수험에서는 라이팅 안 시켜요. 그죠? 라이팅 안 시키니까. 그리고 그렇게 틀리는 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3인칭 단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나온 적은 없어요. 간단하게는. 근데 나중에 어떤 부분에 나와 복잡하게 수일치 뭐 이렇게 해서 주어를 굉장히 복잡하게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놓고 동사를 거기다 일치를 제대로 시켰냐는 나와요. 사실은 그때는 주어가 아주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길게,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많죠. 뭐 투부정사로 길어지고 관계사 붙여서 길어지고 되게 많죠. 그런 식으로 길어지게 만든 다음에 일치를 시키는 문제는 나오지,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일치시키는 건 안 나와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영어를 함에 있어서. 그죠? 3인칭 단수는 es나 es를 붙이는 부분, 이게 나중에 수일치랑 연관이 된다. 그거 꼭 보시고. 자, 그래서 3인칭 단수형 만들기라고 지금 돼 있죠. 이것도 만약에 못 외우셨으면 외워야겠죠. 어지간하면 s나 es가 붙죠. 그죠? 근데 자음 플러스 y부터 이제 암기, 그때그때 암기해야 되는 거. study, studies라고, try, tries라고 ies가 붙이는 거. 근데 여기 play, say, sta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모음 플러스 y죠? 언제 모음이야, 자음이 언제 구분할 거야? 그죠? 그냥 이대로 외워주세요. 그죠? play, is가 아니고 그냥 plays, stays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의문문 만드는 거, 부정문 만드는 거, 뭐 과거 만드는 거. 자, 과거에서도 암기할 부분이 52페이지에. 만약에 못 외우셨다면 한번 이 기회에 체크해 보세요. 여기 쭉 나오는데 어려운 단어 없이 우리가 보시면 굉장히 친근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한마음, 새마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유학생들이 이런 걸 틀려. 유학생들이 뭐 당연히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테이크를
이렇게 쓰는 애들 영어 되게 잘하는데 막 말은 엄청 잘해. 근데 이걸 이렇게 틀려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소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안 외우면 틀린다는 소리겠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암기. 우리가 더 잘하는 거, 그죠?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쫙 한번 테스트를 스스로가 특히 PP 형태가 문제죠. 지금 PP 형태 안 외워놓으면 우리가 물론 이미 지나갔지만 분사에 문제가 생기죠. 아직 안 했는데 수동태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기본에서는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 55페이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부정문 만드는 거, 의문 만드는 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조동사는 우리가 했던 그대로. 자, 조동사가 조금 이따 가정법을 할 때라는 거 알고 있죠? 가정법 우리가 나올 건데 되게 연관이 많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할 때 조동사가 왜 어렵다, 왜 헷갈린다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will, will의 과거는 would야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또 다른 뭐가 있어요? would는 will의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에서도 쓰여요. 어떨 때 쓰여요? 그죠? 정중한 표현, 돌려 말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과거를 써서 뉘앙스를 표현하는 거, 그죠? 이게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렵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정법이거든요. 그거랑 조동사랑 아주 연관이 깊으니까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상기를 시켜보시고 다음 이제 쉬고 나서 가정법을 같이 해볼게요.